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제가 근데 오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한 전 총리 어떡하느냐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각자 그 말씀의 의미는 다르겠지만, 그리고 또 제가 해석은 차마 할 수 없지만 어떡하느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. 딱 드는 생각이 100살까지 감옥에 있으라고? 그럼 정말 요새 평균 연령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냥 감옥에서 돌아가셔라, 그런 판결인 셈이잖아요. 물론 중간에 뭐 사면 목권이 있을 수도 있고 2심이나 대법원에서 형량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1심 판결은 심지어 특검 정말 이 내란을 뭐 정말 탈탈 다 털어서 이 모든 죄목을 다 씌우겠다고 했던 그 조은석 특검이죠. 조은석 특검이 한 구형도 15년이었는데 야, 그거를 8년 늘려서 23년 100살까지. 그거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반추해봐도 충격적이고, 사실은 저는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귀동냥으로 저도 만주 변호사쯤 되는 것 같긴 한데, 저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서, 그러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볼 때 왜 이렇게 조금 충격적인 선고를 했을까? 한번 뇌피셜이겠지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? 그냥 본인의 소신인 것 같아요. 소신. 네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재밌는 이야기 들었었는데, 조응천 의원이 조은석 특검의 검찰 1년 선배거든요. 예. 연수원 18기, 19기. 그다음에 19기. 같이 이제 특수부 검사 쭉 오래 했던 예. 그런 사이인데, 지난번에 그 조응천 의원님 말씀하신 거 쭉 들었더니 조은석 그 검사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은석 검사가 아니라 나쁜석 검사라고. 그래, 그 얘기 있더라고요. 그러면 나쁜 검사님이 15년을 구형했는데 네. 더 나쁜 판사님이 23년 선고한 건가?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, 이럴 때 판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억울하면 니네가 판사해라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다음에 저 이런 경우도 봤어요. 한 1억 얼마 정도 뇌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, 예.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 중에 하나 감사였습니다. 예.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 장군 출신이었고, 그런데 법원에서 징역을 한 15년이가 때렸어요. 어우. 그 구형량보다 훨씬 많이 때렸어요.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항소심 가가지고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제 일반적으로 선고되는 그 형량으로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축됐는데, 뭐 어쨌든 판사들은 그래서 무서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. 예. 판사가 내 소신이 한덕수는 23년이다. 그다음에 뭐라 그러면 니네가 이거 판사해라,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게 그게 법원이거든요. 근데 이제 한덕수 그 권한대행은 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20년이나 10년이나 뭐 5년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. 23년 듣는 순간 굉장히 놀랐을 것 같긴 해요. 왜냐하면 그 전에 일상을 좀 향유하는 모습, 일상적인 모습들이 사진으로 찍혀서 공개가 됐었거든요.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좀 잠깐 보고 갈게요. 그 부인이 계시잖아요. 그래가지고 함께 뭐 식당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호텔의 커피숍 로비 이쪽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히고, 부인께서 지금 이렇게 거동이 조금 불편하셔서 아마 좀 이렇게 부축을 해 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긴 합니다. 예. 네, 저희 사진 준비되면 보여주시고요. 또 사실 한 전 총리의 이 이력을 보면 그렇습니다. 마지막 이력을 보면 이제 권한대행이지만 그 전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윤석열 정부 내각과 함께하기 전에 마지막 이력은 2012년에 끝났어요. 그러니까 10년 만에 다시 소환이 된 건데, 이런 경우가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. 근데 그때 왜 갑자기 한 전 총리가 오게 됐느냐, 그걸 논의한 얘기를 제가 굉장히 자세히 들었어요.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첫 번째로 청문회에 세우게 될 사람은 이 총리가 될 텐데,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취임 당시 총리가 연이어서 낙마를 하게 되거든요. 연달아서 낙마를 하게 되면서 그립감이 확 빠졌다는 그런 분석을 하게 됐대요. 그때 후보들이 낙마한 경우를 보면 뭐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 이런 걸 언급했다든지, 지금 이해운 후보자와 비교해서 그 중량이 그렇게 무거운 분들은 아니었거든요. 예. 근데 줄낙마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브레이크 없이 이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브레인스토밍을 한 거예요. 그러다가 뭐 기자, 뭐 법조인들 막 얘기를 하다가 한덕수 총리는 전주 출신인데 민주당에서도 총리를 했기 때문에 못 막는다.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됐다가 본인도 사의를 표하거나 중간중간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부름을 받고, 말 그대로 부름을 받고 총리 청문회 통과하고, 그다음에 이제 이 계엄까지 같이 하게 된 거.
이 말씀을 드립니다. 사진 혹시 준비되셨나요? 네. 지금 글쎄 그 네. 부인께서 조금 요새 조금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으시다고 그래서 막 부인과 함께 가서 어디 돈가스인가요? 하여튼 뭐 식사하는 장면을 이제 누가 찍어서 일테면 저 찍어서 저 제보한 분들은 호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, 지금 네.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한 사람이 저러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는 걸 한 건데 참 인생 무상이라는 생각 들고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그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제 자제가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서로 참 존중하면서 이제 사셨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노후에 또 워낙 건강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젊었을 때 또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많지 않았을 때 총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미대사하고 이제 공직을 떠난 지 10년 되는데 아직도 정말 본인의 그 에너지나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축적된 경험 이런 걸 국가를 위해서 쓰고 싶었고 그게 마침 총리라는 콜이오니까 받으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 물러나는 타이밍을 조금 놓쳤던 게 저런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뭐 혹시 네. 한덕수 총리 그 23년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. 그냥 저 사진을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이 좀 그 쇠해지셨다. 예. 좀 이렇게 흰머리도 그 사모님 포함해가지고 예. 희끗희끗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기사 보니까 뭐 어디서 뭐 돈가스 먹었다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 딱 나오던데 예. 그게 먹어도 이게 먹는 거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 다음에 저는 한덕수 총리는 23년까지는 그 예측을 안 했겠지만 징역 10년 정도는 각오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. 예. 그렇게 되면 나이가 지금 77세인데 그 뭐 사실은 10년 받으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런저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형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 집행이 될 때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항소심에서는 23년보다 확 줄어들 거예요. 예. 네.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뭐 형량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고등에서는 그냥 적당하게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건 그래도 그 풀려나려면 뭐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상민 뭐 김용현까지 제 생각에는 사면복권밖에 없지 않나.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데 예.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민주당이 그렇죠. 조금 말랑말랑하게 되거나 네.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됩니다. 다음 소식 넘어가죠. 네, 정해지는 내용은 저희가 더 전해드렸고요.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상같이 명쾌한 판결이다라는 판결을 당연히 내놨고요. 예.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뭐 찬사에 가까운 판결에 대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. 이진관 판사가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면서 울컥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. 말을 좀 못 잇는 대목이 있더라고요.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면서 울컥. 글쎄 말이에요. 네, 야, 네. 참. 뭐 그만큼 몰입을 왜 심각하게 울컥을 몰입을 했죠? 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네. 판사가 자랑스러워야 되는 저렇게 부분인 것 그런 같은데. 모습을 보이는 게 아마 어떤 분이 보기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사가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그런 그 모습이 아니 저 재판을 생중계하라는 것도 네. 재판장이 허가한 거란 말이에요. 자 판결하는 거 찍어. 내가 읽는 거 찍어. 그리고 그 찍은 걸 판결을 읽다가 이렇게 말을 못 잇는 모습을 보이는 게 물론 의도적으로 그랬다고는 참아보질 않습니다만 나를 찍으라고 생중계를 허가한 그 재판장이 울컥하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다. 그것도 판사가 굉장히 감정에 치우친 내지는 감정에 휘둘린 그런 판결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.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첨언을 하자면은 계엄을 막아낸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데 그 국민의 용기 더하기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의 용기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의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의 용기라고 말하면은 그냥 1년 전 일이라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새로운 뉴스가 아닌데 감정적 변화를 일으키셨는지는 좀 기자로서 의문이 들어서 한번 나중에 뵈면 왜 그러셨는지 묻고 싶다라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뉴스트라 타노스.